자, 5번째 간판을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W로 시작했다라는 거 눈치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E하고 합해져서 왜라고 읽는 W 발음이 되겠고요. 그 세 번째 있는 니은과 합해져서 when이라는 발음이 한꺼번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when, D라고 읽죠. when D.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쉼표 보이시죠? 쉼표. 이건 쉼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퍼스트로피라고 해요. 어퍼스트로피. 이거 제가 옛날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잘 찾아보시면 어퍼스트로피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데, 그거 언제 찾겠습니까? 그쵸?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어퍼스트로피라고 하는 이 기호는 줄임말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줄였다라고 할 때 그 표시를 해주는 하나의 기호입니다. 줄임말이죠. 줄임말. 뭐라고 그런다고요? 어퍼스트로피. 어퍼스트로피라고 그래서요. 어퍼스트로피 다음에 s를 붙이면 그냥 스라고 읽고요. 뜻이 뭐냐면 뭐뭐의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그러면 웬디스 그러면 웬디는 여자아이. 여기 위에 그림 보이시죠? 이 여자아이의 이름이 웬디인데 웬디스까지 쓰게 되면 어퍼스트로피 s를 쓰게 되면 웬디의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철수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어퍼스트로피 하고 s를 써주면 철수스라고 읽고 철수의라는 뜻이 돼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스 그러면 선생님의, 또는 영희 스 그러면 영희의라고 해서 어퍼스트로피 s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뭐뭐의로 끝났다라는 것은 말을 하다가 말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반드시 뭐 철수의 친구라든지 철수의 가방이라든지 뒤에 이렇게 명사가 꼭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디스 다음에는 뭐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웬디의 무슨 가게다 라는 뜻이 됩니다. 웬디스가 그럼 뭔지를 알고 있으시면 되겠죠. 이 미국의 햄버거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웬디스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3대 햄버거 체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웬디스예요. 그 부동의 1위는 맥도날드입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이 버거킹과 이 웬디스예요. 미국의 중서부와 남부 쪽에는요, 다 웬디스밖에 없어요. 햄버거집이.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미 철수한 지 오래고요. 이 간판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창업자의 이름이 이 데이브 토머스라는 사람인데요. 아이고, 또 지저분하네요. 조금 지우고. 이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이 바로 데이브 토머스,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 딸인데 웬디 토머스예요. 그 웬디 토머스의 웬디 퍼스트 네임을 따서 그야말로 그 명실상부 엄청난 프랜차이즈 기업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웬디스라고 했을 때요, 이 뭐뭐의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간판을 웬디의 햄버거 가게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저희 집 앞에요, 만두를 파시는 분이 계신데 그 간판이 털보네예요. 털보네. 여기 주인 아저씨가 형제인데 두 분이 덩치는 산만한 분이 수염이요, 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털보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자, 털보네 하고 뭐가 생략됐죠. 털보네 만두가게 이러면 되는데 다 만두가게인지 아니까 뒤에다가 만두가게라는 글자를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털보네 했을 때 이 네를 영어로 바꾸세요. 그러면 어퍼스트로피 s로 바꾸실 수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털보스 그러면 털보네 가게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디스도 웬디 어퍼스트로피 s는 웬디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어퍼스트로피와
s가 붙어있는 못못의 의 뜻을 가진 이 단어를 따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when this 잘 보이시죠? 여섯 번째, 굉장히 긴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읽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의외로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자, Y2까지 보시면 Y로 시작하는 거는 그 Y 뒤에 있는 알파벳부터 보시라고 그랬어요. 알파벳 E는 에 소리가 나는데 그 앞에 Y가 있으면 점 하나를 더 찍어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가 되고요. L이 와 있으니까 받침 리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L이 또 나와서 옐로우. 네, 요게 L과 O가 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W가 하나 남았으니까 W는 우 발음이 납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옐로우라고 그래요. 옐로우라는 말은 노란색이죠. 옐로우 카드라고 할 때 노란색. 그 다음에 톤이죠. 마지막에 있는 이는 읽지 않는다. 그럼 딱 떨어져요. 스톤. 스톤이라는 단어도 따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네, 스톤. 그러면 옐로우 스톤 그러면 노란색의 돌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 노란색 돌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황 있잖아요. 황 성분이 포함된 그 물에 의해서요. 바위가 누래지거든요. 네, 그래서 옐로우스톤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돼요. 네, 그런데 이 옐로우스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여기인데, 네, 굉장히 특이해요. 옐로우스톤. 미국 와이오밍주의 북서부, 그러니까 몬태나주 남부와 아이다호주 동부에 걸쳐 있는데, 이 옐로우스톤이요, 미국의 이 최대의 그야말로 엄청난 지역에 깔려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요,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공원을 세워요. 그래서 미국 최대의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 바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자, 국립이라는 단어가 바로 national이에요. 네, 여기 NA가 네, TION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션 발음이라고 그랬는데, 네, 션. 네, 그리고 AL이 붙여져서 네, 요 니은과 합합니다. 그래서 national 그러면 국가의, 국립의 라는 뜻이에요. 나라가 세웠다 라는 뜻이죠. 정부가. 국립의 파크, 공원이죠. 공원. 네, 그래서 내셔널 파크 그러면 국립공원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네, 여기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는요, 그 대자연의 경이가 모두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뜨거운 지하수를요, 하늘 높이 내뿜는 정말 엄청난 수의 간헐천이라는 곳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온천들이, 스파들이 1만 개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실만 하세요. 그야말로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공부하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네, 미국의 북서부 지역에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것, 네, 기억해 두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7번을 못 읽으시면 정말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시는 간판이고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FOR은 for고요. for. 그 다음에 SALE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sail이라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for sale이라고 있는데 세일의 뜻이 뭘까요? 싸게 판다. 아닙니다. 자, 세일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정가에 판다라는 뜻이에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세일 옆에 그 50% 이런 게 써져 있으면은 50%를 내려서 판다라는 뜻인데, 이런 숫자가 없을 경우에는 세일은 그냥 정가에 팝니다 라는 뜻이에요. 앞에 포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단지에 세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싸게 판다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당해보셨을 거예요. 세일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다
다 비싼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일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네, for sale 그러면 그냥 정가의 물건을 대량으로 팝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표현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이 방금 말씀드린 for sale 하고요. 이거는 그냥 정가에 팝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on sa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on sale. 네, on sale이라고 만약에 써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싼 가격에 팔고 있다 라는 뜻으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영어 표현에서는 on sale, for sale을 구별해서 자주 쓰거든요. 근데 한국의 백화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교육이 잘못됐다는 걸 딱 알아요. 그래서 그냥 세일 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막 1,000원짜리 세일하는데 1,000원 세일하는데 2,000원 버스비 들여가지고 갔다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회화 표현 on sale, 네, 여기 싸게 팝니다. for sale 그러면 정가에 팝니다 라고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간판인데요. 요거 알파벳으로 읽어보셨을 때 첫 번째 알파벳이 C로 보이시면 됩니다. 네, 필기체죠. 그래서 필기체를 공부하셔야 돼요. 한 번쯤은. 쓸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알파벳인지는 읽어내실 수 있을 정도까지만, 네, 공부해 주세요. 그래서 C-O-O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문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에서 둥그렇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게 알파벳 R을 필기체로 쓴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시는 연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R이라고는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이렇게 만두 모양으로 생긴 거 요게 S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네, 이렇게 다시 따라가거든요. 네, 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가로지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S라고 알고만 계시면 네, 필기체 공부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C-O-O-R-S 라는 걸 인지하시고 C는 키읔 발음이 나고 O-O와 합해져서 쿠라고 읽어요. 쿠. 그 다음에 R 발음은 혀를 꼬부려서 읽어야 되는데 이걸 한글로 쓸 방법이 없으니까 그 꼬부리는 소리 중에 가장 가까운 소리인 어로 한국어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쿠얼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쿠얼스는요 미국의 맥주 회사입니다. 근데 세계에서요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맥주 회사예요. 네, 그야말로 정말 유명한 맥주 회사인데 우리나라는 오비 맥주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쿠얼스 같은 맥주가 네, 발을 디딜 틈이 없죠. 네, 요렇게 생긴 거예요. 쿠얼스. 이거 저기 편의점 같은 데 가보시면 예, 있어요. 네, 드셔보시면은요 확실히 우리나라 맥주보다는 조금 더 그 단맛이 나요. 그리고 이제 탄산 음료처럼 톡 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오비 맥주는 약간 그 마로줌 비슷한 노린내 같은 게 나는데 카스도, 쿠얼스는 안 그래요. 이게 아주 무슨 음료수 마시는 것처럼 사이다 비슷하게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그 많이 팔리는 라이트 맥주들, 아주 알코올이 좀 낮은 네, 그런 맥주들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맛이 아주 가볍고요. 탄산기가 높아가지고 시원하게 마시면 이 청량감이 확 느껴지는, 마시고 싶다. 누가 맥주 같이 하실 분 없으신가? 자, 네, 네, 쿠얼스 한번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사다가 가족분들한테 드셔보라고 권해주시면 공부하신 티가 나겠죠. 쿠얼스 다이에 이러시면서 네, 분명히 오늘 공부하셨으니 보실 날이 오시게 됩니다. 네, 쿠얼스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을 영어로 바꿔보셔야죠. 어깨 쭉 P자를
영어로 바꿔보세요 그랬을 때요, 이 간판은 도대체 뭘 파는 가게라고 느낌이 오시나요? 네, 바로 피자 가게예요. 피자 가게. 네, 그랬을 때 이걸 영어로 한번 바꿔서 간판을 바꿔드리면, 어자는 우리나라 발음이기 때문에 이 오를 쓰셔야 되고요. 자, 깨 할 때 쌍기역은 GG로 쓰시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KK로 써야지. 예, 조금 아까 했던 겁니다. 아까 오빠 그거 할 때. 그 다음에 애자는 AE를 쓰시면 애 발음이 나기 때문에, 네, 깨, 그 다음에 쭉. 예, 쭉은 JJ 써야죠. U 쓰시고 받침 기역 쭉. 그 다음에 피자를 쓰시라고 그랬더니 P는 예, 뭐 잘들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를 쓰시라고 그랬더니 J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 피자는 그런 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피자, 먹는 피자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PIZZA를 써주셔야 맞는 간판이 되겠죠. 그래서 어깨 쭉 피자. 네,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없네요. 네, 네, 다음부터는 꼭 맞춰주세요. 피자 틀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놀랄 만두하군. 뭐 하는 가게 같으세요? 네, 만두죠, 만두. 자, 놀랄 할 때, 노는 NO고요. 그 다음에 받침 리을로 들어갈 땐 반드시 L로 써야지 R을 써주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L 한 번만 써주면 이게 쌍리을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리을은 앞에 있는 노의 받침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뒤에 있는 리을은 뒤에 있는 아와 L이 합쳐져서 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놀랄, 네, 만두 딱 떨어지죠. 네, 하군, 네, 놀랄 만두 하군. 네, 왜? 만두가 너무 맛있어서. 네. 요즘은 간판을 이렇게 재밌게 짓습니다. 자, 1번부터 해서 네, 10가지의 그 간판들을 한번 읽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만 더 하면 네, 그 간판들을 좀 읽으실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생기실까요? 네, 한번 스스로 오늘 공부하신 10가지의 사인 잉글리시를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드린 프린트의 뒷면을 꽉 채워서 사진 찍고 네, 저한테 카톡으로 날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아침으로 시작해 주시고요. 모든 행운과 행복과 복이 여러분에게 모여들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Thank you.